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4개 증시가 모두 급락하고 모기지 금리는 13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라스베가스 지하터널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이주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우로 터널에 갑자기 물이 들이닥쳐 수많은 노숙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북미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피파 월드컵 개최 도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17곳의 도시에서 진행됩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모든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등 공급망 문제가 가격 인상의 원인이라는 진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 여파가 미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미국 다우지수가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4대 증시가 모두 급락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S&P 500 등 4대 지수는 일제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전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며 1994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여파입니다.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돼 주가가 오른 전날과 달리 경기 침체 우려에 압도된 탓에 미 주식시장 역시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의 조치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5.78%로 지난 2008년 1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주 만에 0.55%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이 같은 주간 상승폭 역시 1987년 이후 최대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이 국채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결국 연준이 지난달 0.5%포인트에 이어 어제 0.75%포인트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미국민들을 향해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는 치솟는 데다 주택 착공 건수 역시 급감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을 마주한 미국의 주택 경기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미국의 몰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업체인 프레디맥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몰기지 고정금리는 5.78%를 기록해 지난 200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5.23%에서 일주일 만에 0.55%나 급등한 것으로 주간 상승폭은 1987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에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것이 몰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5월 미국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한 미국인은 몰기지 금리가 3%였던 지난 5월과 비교해 매달 $740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높은 물가 상승과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과도한 긴축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는 일명 두더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자들인데요. 이 노숙자들은 경찰의 단속으로 길거리에 있지 않고 지하 터널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여름이 오면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하 터널에 살고 있는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의 빗물 배수구 아래인 지하 터널에서 경찰들의 순찰이 한창입니다. 곳곳엔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쌓여 있고 마약 투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까지 발견됩니다. 이곳은 노숙자들의 집단 거주지로 길거리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을 피해 터널 곳곳에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막 기후인 라스베가스의 뜨거운 열기를 피하기 위해 노숙자들이 지하 터널로 모이는데 여름철 폭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터널이 범람할 수 있다는 위험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폭우로 인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시속 30마일에 달하는 물이 순식간에 터널 안으로 들이닥쳐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se channels, the water will be all the way up to the roof. So it's a very dangerous and lethal situation. 실제 폭우로 터널이 범람하면서 터널에 기거하던 노숙자들이 숨지는 사고도 빈발했던 만큼 경찰은 가능한 많은 노숙자들을 쉘터 등 안전한 시설로 이주시키고 터널 안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지난 2020년부터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내리는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엄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북미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피파 월드컵 개최 도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오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6 피파 월드컵 개최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선정된 도시는 미국에서는 LA와 마이애미,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란타, 보스턴, 댈러스, 휴스턴, 캔자스시티가 선정됐으며 캐나다는 밴쿠버와 토론토, 멕시코는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6년 월드컵은 대회 역사상 3개 나라가 공동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며 48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고 공식 개막전과 결승전 개최지는 추후 결정됩니다. 미국 축구협회는 월드컵 경기를 개최하는 도시는 약 4억 8천만 달러에 이르는 경제 특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개최 도시들은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의 방문으로 관광 특수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5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코로나 백신 허용을 앞둔 가운데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플로리다주만 어린이 백신 주문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5세 미만 코로나 백신 허용의 최종 승인만 남기고 있어 주별로 예비 주문을 실시했지만 유일하게 플로리다주만 백신 보급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유아용 백신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개인적인 구매를 허용하겠지만 주정부 차원의 백신 보급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here's not going to be any state programs that are going to be trying to, get COVID jabs to infants and toddlers and newborns. That's not something that we think is appropriate.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유아용 백신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주정부 차원에서 백신 주문을 하도록 권고했지만 플로리다주만 외톨이로 백신 보급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의 모든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또 인상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테슬라의 준대형 SUV와 모델 X의 가격은 12만 990달러로 기존보다 최대 6,000달러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중형 SUV 모델 Y는 기존가보다 3,000달러 더 오른 6만 5,990달러를 비롯해 세단 모델 S 역시 수천 달러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등 공급망 문제와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리튬과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LA 인근 엘몬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5시쯤 10번 프리웨이 샌버나디노 인근의 한 모텔에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엘몬테 경찰국 소속 조세프 산타나와 마이클 파라데스 경관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사건 당시 두 경관은 신고를 받은 후 모텔에 도착해 용의자에게 접근하던 중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져 총상을 입은 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용의자 역시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사살됐다고 전했습니다. Our officers do on a daily basis. They were acting as the first line of defense for our community members when they were essentially ambushed while trying to keep a family safe. 한편 경찰을 살해한 범인은 35살의 저스틴 플로레스로 알려진 가운데 범인은 LA 카운티 조지 게스콘 검사장의 관대한 제로베일 정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 움직임과 급진적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같은 정책이 결국 LA시를 범죄가 가득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보석금 제도의 부활과 범죄 급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낙태율이 3년 사이 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구투마오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낙태 건수는 86만 2,320건 기록됐지만 3년 만에 93만 160건으로 7만여 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임기 여성 낙태율 역시 3년 만에 7% 가까이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낙태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낙태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Well, let me just say this. A woman has a right to choose, to live up to her responsibility. It's up.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출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낙태권 보장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리는 제122회 US 오픈 메이저 골프 대회에 한국 선수 4명이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번 US 오픈에는 지난 2020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에서 공동 2위에 올랐던 임성재 선수를 비롯해 PGA 투어에서 우승한 전적이 있는 이경훈과 김시우, 그리고 US 오픈 데뷔전을 치르는 김주영이 출전합니다. US 오픈 골프 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최고 성적은 지난 2011년 대회에서 양영훈 선수가 기록한 공동 3위입니다. 총 상금 1,750만 달러가 걸린 이번 US 오픈 대회는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의 더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장소로 주목받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의 공사 활동이 관측됐습니다. 미국 측은 핵실험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며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공개한 이틀 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7차 핵실험 장소로 일찌감치 지목된 3번 갱도의 정비 작업은 완전히 끝났다면서 그 옆에 있는 4번 갱도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CSIS는 4번 갱도 입구에서 벽체 공사와 공사 자재를 새로 관측했다면서 미래에 있을 추가 핵실험을 위해 2018년 불능화했던 갱도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큰 비로 유실됐던 갱도 주변 도로를 복구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지만 4번 갱도 역시 언젠가는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두고 중국 측에도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시킬 중국의 역할론을 주문했다는 겁니다.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이 북한을 부추기진 않아도 과연 말리는 역할을 할 것인지 실제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 속에서도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전화 통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센서 이상 신호로 누리호의 발사가 중단됐죠.
현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발사 일정이 많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하늘을 향했던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내려와 조립동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차량에 실려 올라간 길을 되짚어 내려와 조립동으로 들어간 누리호.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 파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1단에 있는 점검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단 산화제 탱크와 연료 탱크 사이에는 센서가 보내주는 신호를 받는 전선과 그 신호를 처리하는 구조물이 들어있는데 만일 이게 문제라면 부품만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센서 자체 오류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센서는 산화제 탱크 내부 상단에 매달려 있어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꺼낼 수 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위험한 작업입니다. 연구진들은 일단 원인 파악부터 하고 다음 발사를 생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누리호의 2차 발사가 가능한 예비 발사일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보안이 끝난다면 언제라도 발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이날을 넘기면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발사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센서 이상은 해외 발사체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흔한 오류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장마와 태풍 같은 날씨 변수가 더 커지기 때문에 누리호 재발사 시점은 예상보다 더 나중으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지 하루 만에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당시 이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해경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2년 전 서해상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당시 북한군이 이 씨를 총격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씨의 실종과 표류경을 두고 당초 월북에 무게를 실어왔던 해경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며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국방부도 실종 공무원의 잦은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정반대입니다. 당시 해경은 군 당국의 첩보를 근거로 이 씨의 월북 의사를 확인했다며 월북 정황을 뒷받침하는 해류 예측 결과와 이 씨의 도박 자금, 채무 금액까지 공개했습니다. 북측 민간 선박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발표 내용을 2년 만에 뒤집은 건데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은 당시 여러 정황을 갖고 판단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유족들은 애초에 월북으로 판단했던 이전 정부 입장이 잘못됐던 거라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미뤄둔 장례 절차에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며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 임시 배치 상태로 유지돼 왔는데 정식 배치까지 순조롭게 이어질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성주 소성리. 오전 6시를 조금 넘은 시각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30명 남짓 모였습니다. 이윽고 기지로 가는 차량이 나타나고 주민들이 비켜서지 않자 경찰이 해산을 시도합니다. 지난주부터는 평일마다 수송 차량들이 오가면서 매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 양옆에는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걸개들이 가득한데요. 이런 걸개들은 기지 입구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5년 전 동의 없이 사드가 반입된 뒤 평화로운 삶을 잃어버렸다는 주민들은 여전히 목소리를 높입니다. 처음 이제 미군들 막 그 장비 싣고 들어가고 할 적에 우리 맞고 이어서 막 얼마나 싸움하면서 참 죽기 살기를 했거든. 미군은 기지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식 막사를 짓도록 정상화를 요구해 왔는데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정부도 첫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첫 단계인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하겠다며 국방부가 주민과 시민단체에 평가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주민들은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인데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를 만났습니다. 앞서 지방선거 직후에는 여당 중진 의원 부인들과 오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 예방에 나선 김건희 여사의 차가 경호 차량과 함께 서울 연희동 골목길에 도착합니다. 여사님 오늘 대통령 메시지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13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지 사흘 만. 봉화마을의 동행에 논란이 일었던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은 이번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행정관 한 명만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1시간 20여 분간 머물렀지만 환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 대통령실을 통해 사진 4장만 공개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연로하신 전직 대통령의 부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기획됐던 비공개 일정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앞서 지난 14일엔 여당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이날 모임에서 김 여사가 중진 의원 부인들에게 사모님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등 소탈한 모습이었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여사의 이 같은 광폭 행보에 대해 야당은 지인들을 데려다 쓰게 하지 말고 아예 공적으로 관리하라며 나중에 큰 사고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공약 파기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지에 대해선 여권 내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통일 신라시대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손톱 2개 정도 크기의 작은 금박에 꽃과 새를 정교한 새공술로 그려 넣었는데 현미경을 통해 들여다봐야 할 정도로 정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화려하게 피어난 천상의 꽃잎들 사이로 맷비둘기 2마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수천 번의 손길로 살아난 꽃과 새. 불과 손톱 2개 정도 크기의 작은 금박에 펼쳐진 천상의 세계입니다. 금박의 크기는 가로 3.6cm, 세로 1.17cm, 두께도 종이처럼 얇은 0.04mm에 불과합니다. 이 초소형 화폭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0.05mm 선으로 한 폭의 그림을 새겨 넣은 겁니다. 심지어 수컷의 깃털은 보다 화려하게, 암컷은 꼬리 깃털을 위로 올려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8세기 통일신라 시대 금박 화조도입니다. 현대 장인으로서는 도저히 제 생각에는 재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사의 할 정도의 작업이 아니었나. 이 금박 화조도는 2016년 경주 동궁과 월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됐습니다. 당시엔 2조각으로 쪼개진 상태에서 20m 넘게 떨어져 발견됐고 심하게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존 처리 과정에서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고 2조각이 하나라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종교적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년간의 보존 처리를 마치고 처음 공개된 금박 화조도는 오늘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도난당한 통학버스 차량과 순찰차 사이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선 도난당한 통학버스 차량과 순찰차 사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용의자는 동네에 주차돼 있던 버스를 훔쳐서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을 피하기 위해 범인은 약 22km를 도주했습니다. 20대가 넘는 차량을 들이받고 아슬아슬한 고개 주행을 이어간 통학버스는 경찰이 차량 엔진과 자동차 밖에 집중 사격을 가한 끝에서야 멈춰 섰는데요. 검찰이 사건을 단순 과실치사로 처리해서 체포한 범인을 18시간 만에 풀어주면서 현지에선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영국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인상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009년 1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봉쇄 해제 여파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세계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달 유럽중앙은행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확산을 반영하듯 현지 시간 16일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의 증시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국경을 잇는 첫 자동차 전용 다리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중국 헤이어 지역과 러시아 블라고베신스크를 가로지르는 아무르강 사이에 생긴 다리의 개통으로 양국은 1년 365일 무역이 가능해지게 됐는데요. 양국 정부는 이번 다리 개통으로 준동맹 관계를 과시함은 물론 화물 무역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새로운 시장을 찾아 중국과의 물류 접점 확대에 나섰는데요. 러시아는 중국 네이먼구 만저우리 인근 시베리아 지역에도 곡물 환적을 위한 터미널을 짓고 있는데 올해 3분기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초등학생 1학년에게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을 당한 수입차 차주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문콕으로 병원 입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글쓴이는 휴게소 주차장에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이 문을 세게 열어 옆에 있던 수입차에 문콕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차주가 요구하는 대로 보험 처리를 해줬다는데요.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문콕을 당한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해당 사연에 관심이 집중되자 글쓴이는 문콕에 대한 잘못은 100% 인정하고 배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이에게 주의를 줬다며 황당한 건 차주가 문콕으로 입원한다는 것이다 라고 추가글도 올렸는데요. 누리꾼들은 그렇다면 방지턱은 어떻게 넘나 또 애들에게 하차시 교육은 필요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폭이 수미터에 불과한 태국의 초미니 섬에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 섬의 유일한 볼거리가 훼손됐다는데요. 찰랑찰랑 물결 치는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낸 나무가 신비롭죠?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나무는 태국 남동부 초미니 섬에 있는 명물입니다. 현지 한 누리꾼이 페이스북에 이 나무를 올리면서 입소문을 탔는데요.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태국의 만화에 나온 섬 모양과 비슷하다면서 만화 제목을 딴 이름을 붙여줬고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5명까지 방문할 수 있는 이 좁은 섬에 때론 5배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탈이 났는데요.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나무를 밟고 올라가는 통에 가지들이 부러지고 나무 몸통도 기울어진 겁니다. 섬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나무. 인간의 손에 훼손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릴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도둑이 여러분의 차를 훔치려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호주 퀸즐랜드에 사는 브렌단 밀스 씨는 이렇게 도둑을 잡았습니다. 가족과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더니 글쎄 절도범이 자신의 차를 훔쳐가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주인공. 냅다 근처에 있던 지게차를 활용해 약 높이 2m 이상 차를 들어 올려 절도범의 도주를 막았는데요. 절도범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계속 소리쳤지만 꿈쩍도 하지 않자 이런 방법을 썼다고요. 차를 훔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샤워도 하고 옷도 훔친 절도범. 호락호락하지 않은 차주에게 딱 걸려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6월 16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